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제 우한 교민들이 입국을 했는데요. 지금 368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18분은 이제 검역 과정에서 그 증상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의심 증상이요. 중국 출국 당시에도 현지에서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또 이제 추가로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잠복기 자체가 네. 평균 1일에서 14일이고 평균적으로 한 5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타실 때 잠복기에서 발현의 가능성이 있으셨던 분이고 또 굉장히 미열감이 있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시면서 발견이 되신 것 같고요. 그중에는 조금 약을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예. 하지만 이미 오신 교민들이기 때문에 잘 격리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과 함께 또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교민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은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셨고요. 또 기내식을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걱정이 되면 어차피 다 1인실에 격리를 하실 거고요. 그 발열이 있었던 분들을 전후로 세 자리, 네 자리, 세 자리, 전체 7자리죠. 7자리에 계신 그 밀접하게 접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추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좀 밀착 감시가 좀 필요했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교민들이 뭐 증상이 없는 분들 네. 350명이 진천과 아산에 이제 분산돼 가지고 임시 이제 수용이 됐는데 자, 이 주민들이 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외출도 이제 일체 금지하고 예, 마스크 끼고 이제 다니게 하고 네. 어쨌든 할 수 있는 한에서 이제 차단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격리하면은 뭐 안전한 건가요? 그렇죠.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까지 알려진 경로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네.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데 격리가 다 돼 있고 방문이나 그런 것도 완전히 지금 차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떠다니면서 일반 주민들이 계신 곳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예. 너무 과도한 불안감이나 그런 것은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는 분이라도 잠복기 중간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최소한 2주간은 격리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이 잠복기가 최대 14일이라는 거는 지금 그 어느 정도 뭐 학계에도 이제 의견이 수렴이 된 부분인가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1일에서 14일, 지금 코로나는 알려진 걸로는 한 5일 정도인데 네. 2주가 지나서도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3주 이상에서도 발견이 된 경우가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2주간은 자가격리나 격리가 필요하시고요. 예. 그 후라도 본인이 아직은 내가 그런 위험인자를 그러니까 접촉을 한 그런 경력이 있다면은 예. 한 1, 2주 이상은 좀 더 철저한 개인 위생과 마스크를 쓰시고 활동 범위를 조금 좁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2주가 지나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그런 3주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예. 네, 계속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제 2명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오늘 또 한 명의 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좀 확산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행인 것은 7명 중에 6분은 우한을 여행하고 우한을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감염이 되신 거고 한 분이 2차 감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국내도 어차피 줄어들겠지만 그 전이라도 국내에서는 2차, 3차 감염자를 차단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겠고 네. 아직은 너무 확산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저희가 이제 표로 정리한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한을 방문했는지 여부 OX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X로 표시된 이제 한 분이 이제 네, 확진자, 한 네. 분이 이제 2차 감염자 이차 감염자죠. 발견이 돼서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좀 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제 또 하루에 2명이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오늘 또 발생했고, 그래서 연일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한 1, 2주일 동안에 추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되는
계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그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들어오거나 우한뿐 아니라 거쳐오신 분들에는 위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다 추적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본인의 증상을 잘 체크를 하시고 가능한 한 자가 격리에 준하는 정도로 활동 범위를 좀 좁혀주시고 증상이 생겼다고 의심이 되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보고 1339에 연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차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네. 7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확진은 어제 된 거라고 하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발표는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확진자가 사실은 많이 이제 확인이 된 셈이죠. 네. 뭐 앞으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1, 2주일 동안 이제 좀 네, 면밀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이번 사태를 사실 메르스 사태와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추이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메르스 때는 중동이라는 그 국한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위험도가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 사스처럼 중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사스 때는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은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 전파력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그 폭발세가 훨씬 사스 때보다도 메르스 때보다 많은 인원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메르스는 치사율이 거의 40%고 사스도 10%에 이르지만 이 신종 코로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에서 한 3% 정도 전파력도 사스가 4 정도인데 이 신종 코로나는 한 2.2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자도 있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 치사율이 높은 분들을 지금 보고를 보면 대부분 75세 이상의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남자분들이 더 취약한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고려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파력이 이제 사스 때보다는 좀 낮은 것 같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계속 그 새로운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요. 네. 관련 데이터도 조금씩 뭐 수정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발표된 이제 6번째 확진자, 3번째 환자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상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감염이 된 셈인데요. 이분은 이제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도 없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전파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확진자 개별 이제 그 추적을 통해서 이제 그 방역 체계가 이제 가동이 된 것 네. 같은데 지금까지 이런 체계를 계속 가동해도 되는 거냐? 좀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밀접 접촉자인데 일상 접촉자로 관리가 되면서 네. 조금 약간 방역에 조금 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한에 여행을 했거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가에서 완전히 관리가 안 돼도 본인이 자가 격리를 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식사를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밀접한 거죠. 최소한 2m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식사를 했고 예. 우리가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정의 자체를 좀 더 좁혀서 예. 밀접 접촉자를 좀 더 정확히 정의를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 분류 자체가 좀 네, 잘못됐었다. 잘못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 이걸 좀 정확하게 좀 더 구분을 해주시죠. 네, 일상 접촉자, 밀접 접촉자의 차이는 그 노출 시간과 노출 장소, 또 보호 장구를 착장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이제 2m 이내에서 1시간 이상 같이 있었던 경우를 정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상 접촉자인 경우는 하루에 2번 보건소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의 그런 관리만 하지만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에는 이러한 능동 감시와 더불어 자가 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가족들과도 물품도 같이 쓰지 않는 그런 철저한 격리를 하는 것을 밀접 접촉자라고 네,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이제 새로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네. 정리해 주신 대로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일상 접촉자가 이제 이른바 이제 능동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에 두 번 두 번 이상 정도 발열 전화로 호흡기 증상을 지금 찍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일상 접촉자는 마음대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거죠. 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본인이 만일에 그런 일상 접촉자로 관리가 되시면 본인 스스로 네. 이렇게 약간 활동 범위나 그런 네. 걸 굉장히 좁혀 주셔야 되고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개인 위생을 잘해 주시는 것이 국민의 모든 지금 서로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이제 혹시 이제 그 메르스 사태 때처럼 네.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 옮기는 이른바 이제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때 메르스 때 슈퍼 전파자가 된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예. 굉장히 활동성기에 마스크를 안 쓰고 그 밀폐된 병원이란 공간에서 많은 환자를 감염을 시켰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일 증상이 있는데 본인이 기침도 많고 발열도 많은데 마스크 같은 전혀 보호 장구를 착장하지 않고 뭐 쇼핑몰이라든지 식당이나 이런 영화관을 가시게 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개인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자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2차나 3차 감염자를 국가에서 관리할 때 그것을 잘 관리하게 되면 슈퍼 전파자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환자들이 수일간 뭐 일상 생활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 지역사회 전파 감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2차를 떠나서 3차까지 지금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만일에 지금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명절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또 중국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또 아까 말한 2.2 정도의 그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2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2 전파할 수 명. 있는 게 한 예, 2.2명한테 전파할 네,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그 개념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건가요, 그게? 지금처럼 2차를 떠나 3차가 되면서 예.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다 퍼지는 거죠. 예, 병원 내나 어떤 특정 장소에서 퍼지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 네네,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활산될 수 있는데 그런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예. 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만일에 잘 관리가 안 된다면은 지금 중국의 정말 많은 인구에서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5번째 환자가 명절 연휴에 방문했던 영화관도 임시 휴관을 한다고 하고요. 그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감시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근접하게 있던 분은 밀접 접촉자로 관리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최소한 능동 감시는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6번째 환자하고 3번째 환자가 이제 강남의 한 식당에서 네. 1시간 반 정도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2차 감염이 된 건데 당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기침이 심하게 나왔거나 뭐 이런 그 증상이 심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열 좀 있었고 네. 뭐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자, 그 정도의 상태에서도 이게 전파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증상이 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심지어는 지금 뭐 무증상 감염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경우는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혼재돼가 지고 쓰이고 네.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그 7분의 확진자를 이제 정리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당수 이제 환자는 이제 공항의 이제 검역대를 증상 없이 이제 네. 통과한 그런 경우였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공항의 검역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더 넘어서 이제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는 아예 증상이 없는데 또 전파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군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메르스 사스 같은 경우에도 무증상자가 감염을 시켰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증상이라고 하는 본인은 증상을 전혀 못 느끼는데 증상이 있는 거죠. 확진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환자에서 폐렴이나 결핵인 경우도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는데 사진을 찍거나 CT를 찍어보면 나옵니다. 폐렴이.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전혀 증상이 없죠. 증상이 기침이나 그런 객담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할 기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을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증상이 있는 분들의 2차, 3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최대한의 대책,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발 국내 항공편이 들어오는 거를 좀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이나 그런 거는 해야 되겠지만 여행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 지금 시기에서는 자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그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계속 좀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작한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그 확진자, 중국 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이제 추세를 보고 계시고요. 위에 있는 그 곡선이 확진자의 이제 상승 추세고 밑에 있는 선이 이제 그 사망자입니다. 자, 오늘 이제 9,692명, 거의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증가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앞으로 이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가 굉장히 좀 그 중요한 그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런 추세가 이제 계속되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는데 보통 이제 그 감염병 환자가 이렇게 증가할 때는 이 커브가 곡선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만들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독감 같은 경우도 어떤 피크가 있죠. 예. 피크를 치면서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도 아마 조금 더 피크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올라가다가 어느 단계에서 떨어질 건데 그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최소한 2월 한 달간은 조금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 같고 3월 들어서 조금 안정화되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조금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는 최대한 2차, 3차 감염자, 확진자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단을 하면 지난 메르스 때처럼 좀 단기간에 조금 증상 어떤 환자의 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환절기 뭐 이런 그 환경적인 조건도 좀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지금 네. 독감철이고 감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흔한 철입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해서 또 많이 이 독감인지 아니면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인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독감은 특징이 있습니다. 열이 나더라도 고열이 서너 시간 이내에 한 뭐 37도에서 갑자기 39도, 40도를 올라갑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고 특징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는 열이 나도 미열이 조금 나기 시작하다가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시기가 한 2, 3일 최소한 걸리고 예. 기침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네. 독감과는 구별이 되죠. 그리고 독감은 개인 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바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조금 좋은 소식은 진단 그 시약이 예.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2월 초가 되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료기관에서도 조금 환자들의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시간마다 이제 진단할 네, 수 바로 가능하다고 할 수- 하죠. 네. 지금 잠복기가 14일, 2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시 발병하거나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드물지만 메르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종 코로나도 조금 그걸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인체의 면역 체계에 따라서 어떤 질병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평균 2주지만 네. 2주를 떠나서 본인이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은 좀 더 긴 기간을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이 감염 사태가 좀 더 생소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두려움도 있는 이유가 이제 새롭게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여전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이제 무증상 그 감염 같은 경우도 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한 14주 정도의 잠복기에도 이제 전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잠복기 감염이라고도 이제 표현합니다만 그 잠복기 감염과 무증상 감염은 또 다른 개념인가요? 그게? 잠복기에는 이제 본인은 이제 병을 갖고 있지만 이제 발현이 안 된 거고 네. 무증상은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차이는 있지만 말씀드린 무증상 자체가 증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비말 감염은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요. 아예 계속 증상이 없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 실내로 이제 그 3대 의학진 란셋의 한 가족을 상대로 연구가 나왔습니다. 거기 예. 보면 7명의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그 수술용 마스크를 써서 감염이 안 됐고 7살짜리는 10살짜리 아이가 전혀 증상이 없고 검사도 완전히 정상인데 예. CT에서 폐렴이 나온 거죠. 그런 경우가 무증상
확진자가. 장기에는 이상이 생기고 있는데 예, 그런데 증상이 근데 굉장히 약하게 생기기 때문에 예.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는 거고 아마도 그 10살 아이는 그 전에 비슷한 류의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아마 어떤 면역 체계가 있어서 증상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지만 그 아이는 확진이 됐지만 타인에게 전염을 할 정도의 그런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칙을 좀 짚어주시죠. 네,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마스크 착용이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철저한 손 씻기, 깨끗이 손을 씻어주시고 손을 네. 씻기 전에는 절대 코나 눈이나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 면역입니다. 지금도 보면 치사율이 높은 경우가 75세 이상의 노인 연령이 높은 경우,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라면 좀 더 조금의 증상이 약간의 증상이 있어도 바로 의료기관을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고 평상시에 충분한 수분 섭취, 네. 그다음에 운동.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숙면을 취해 주시고 그런 개인 위생을 잘 지켜 주신다면은 잘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활 수칙은 좀 단순한데요. 네.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맞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분들은 좀 더 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